네, 2019 미신형 힐클라임 대회입니다. 이 고성 산불로 인해서 연기가 돼서 6월 달에 진행이 됐었고요. 지난번 대회들과 다른 차이점이라고 한다면은 남자부, 여자부, 주니어부 이렇게 시간차를 두고 출발했던 이전 대회들과는 달리 통합해서 남자부 그리고 뒤이어서 여자부 이렇게 출발을 했던 거기에 차이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영상에 보이는 대로 남자 팩, 여자 팩이 섞여서 달리게 됐다. 이 부분이 조금 기존 대회와는 달라진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김정희 선수가 제 뒤를 마크해서 따라오고 있고, 앞에는 저지를 흩날리며 달리고 있는 탑스피드 소속의 김만수 선수, 그래도 다른 여자 선수들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총 초반에 18km 구간이 비계측 구간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그 비계측 구간 동안 업다운이 상당해가지고 거기서 웜업을 거의 다 하게 되는 그런 느낌의 경기가 이어졌고요. 이제 이 영상 부분은 거의 18km 구간에 도착해서 곧 본격적인 계측 구간에 들어가야 됩니다. 기존에는 건타임으로 치러졌던 대회였지만 이번 경우에는 네타임으로 시간 기록에 따라서 순위가 결정되어지게 되었습니다. 앞쪽에 지금 김기환 선수가 강하게 가고 있고, 인터벌을 세게 칠 것 같으니까 바로 따라 붙기보다는 천천히 시간을 주고 차분하게 붙이겠다라는 전략을 세우고 있었죠. 이제 우회전을 하게 되고, 거기 있으면 계측 구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다들 다리가 빨라지기 시작하고, 옆에 아리랑의 이유진 선수가 앞으로 가고, 자, 여기부터 계측이 시작됩니다. 계측 편말이 잘 보이진 않았지만 최대한 빠르게 앞으로 속도를 내면서 가기 시작합니다. 파워는 이제 300W 이상으로 꾸준하게 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따라오는 김정희 선수, 약간 청풍이 불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우측 후방으로 붙어오라고 주문을 하고 계속 당겨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다른 선수들 갑작스럽게 올라간 페이스를 쫓아가지 못하고 뒤로 빠진 선수들도 있고, 이제 저는 여기서부터 김정희 선수를 최대한 여자 선두팩에 붙여놓고 갈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비슷한 페이스로 가는 다른 선수들이 있다면은 그 선수들을 중간에 끼워 넣고, 그래서 김정희 선수는 공기 저항을 좀 더 적게 받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추격해 나가는 그런 시나리오를 짜내 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200W, 300W를 계속 넘게 유지하고 있으니까 뒤에 김정희 선수가 약간의 코너를 지나면서 속도가 떨어지는 게 보이죠. 그래서 다시 한 템포 늦추고 가고 있습니다. 좀 더 가까이 붙으면, 붙인 상태에서 다시 앞서 나간 다른 선수들을 쫓아가기 위해서 속도를 올립니다. 속도는 이제 40km 이상을 꾸준히 유지하려고 하고 있었고, 바람은 약간 직풍이 불고 있는 상황이라서 뭐 앞에 가는 앞선 팩들도 그렇게 쉽게 가지 못할 그럴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김정희 선수 붙어가기 힘들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계속 제 뒤를 쫓아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전략을 수정해서 저는 제 레이스를 하기 위해 갑니다. 이렇게 된 이상 남자 선두패까지 혼자서 열심히 달려서 잡아가야 합니다. 뒤에 김정희 선수 이렇게 멀어지게 되고, 이 중간중간에 앞에서 바람을 막아줘 다른 남자 선수들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아쉽게도 후미 추격조에는 그런 선수들이 별로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너무 약 4분여 동안 강하게 타게 되면서 김정희 선수는 이제 뒤로 빠지게 되고, 한편 제 뒤를 이제 맹렬하게 추격해오는 시니어부의 MTV 라이더 선수가, MTV 선수 제 뒤를 붙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저는 계속 앞선 선두팩을 찾기 위해서 나아가기 시작하고요. 바람이 굉장히 거세게 불고 있죠. 바람 소리가 거칩니다. 이게 그 미시령이 바람에 대해이기 때문에 4월달 정도에는 정말 사람들이 날아갈 것 같은 바람을 쏴야 하는데, 그래도 이번에는 6월달로 미뤄짐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좀 수월하게 탈 수는 있었습니다. 다시 코너가 끝나고 인터벌을 강하게 치면서 잃어버린 속도를 올려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조각조각 흩어져 있는 팩들, 비슷한 속도로 간다면 징검다리 삼아서 붙어서 약간 회복하고 인터벌을 쳐서 앞으로 나아가고, 이런 식으로 전략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대회를 풀어 나갈 수 있겠지만, 지금 팩 속도가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쉽지 않죠. 그냥 이런 경우에는 템포를 죽이지 않고 내가 갈 수 있는 속도 그대로 꾸준히 달리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그리고 앞에 약간 더 많은 또 한 무리의 팩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저 팩을 잡고 가는 거를 목표로 삼아야 됩니다. 조금 오르막이 올라오는 구간에서 인터벌을 쳐서 빠르게 앞으로 나가고요. 그리고 앞선 기다란 팩에 합류를 하든지 통과를 하든지 일단은 그 팩을 목표로 가게 됩니다. 그 오르막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혼자서 긴 오르막으로 올라가는 경우라면 보이는 코너 하나하나의 공략을 하는데 집중을 하게 되고, 이런 대회에서 추노를 하게 되면 떨어져 있는 저런 작은 팩들 하나하나를 따라잡는 거를 하나씩 목표로 해서 쫓아가게 되죠. 이쪽 팩에 약간 도착을 했는데 속도가 그렇게 빠르진 않고, 이렇게 되면 내 속도로 그냥 쭉 가야겠다 라고 가게 됩니다. 턱을 넘어서 다시 이쪽 팩에서도 우측으로 약간 넘어가서 앞으로 가게 되는 이유가 왼쪽 측풍이기 때문에 오른쪽 사이드를 타고 앞으로 나가는 게 조금 더 유리합니다. 약간 팩에 막히면서 속도가 죽었는데 다시 여기서 앞으로 나가게 되고, 이 팩은 원래 추격을 하려고 했던 여자 선두팩, 약 그 계측이 시작되고 7, 8분여 만에 7, 8분여 만에 여자 선두팩을 따라잡게 됩니다. 그리고 김미소의 남자친구 고정석 하산이가
그 여자 팩을 끌고 있고, 자, 제 뒤에 굉장히 잘 타는 시니어 MTB 선수 쫓아오고 있습니다. 저는 여자 선두팩이 목적이 아니라 남자 선두팩을 타야 되기 때문에 앞서서 이렇게 계속 가고 있고, 이제 그 뒤를 고정석이 이끄는 여자 선두팩이 강하게 쫓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지는 또 하나의 팩트 사이에 섞이게 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최대한 트래픽의 방해를 안 받고 빠져나가는 것이 중요하죠. 자, 코너를 돌파하면서 다시 한번 강하게 인터벌을 쳐서 속도를 올려야 합니다. 케이던스 102, 103 순간적으로 빠르게 케이던스로 전환을 하고, 앞에 또 아무도 보이지 않죠? 이제 한두 명 뜨문뜨문 있게 마련입니다. 약오르막이 시작되는 부분, 강한 인터벌을 이용해서 힘을 써서 앞선 사람들과 거리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힘을 쓰고, 이제 또 한 무리의 사람들을 지나쳐가게 되고 약간 한 템포가 떨어지게 됩니다. 이때 이제 뒤를 따라오고 있던 시니어 MTB 선수 앞으로 치고 나가고요. 저는 약간의 파워를 너무 강하게 쓰는 거는 조금 다리에 무리가 된다 싶어서 조금 쉬었다가 지금 이제 오르막을 통과해서 가고 있습니다. 자, 계속 미시령 본격 구간까지 약타는 그리고 도로 구간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 구간이 굉장히 깁니다. 네, 이렇게 만만하게 쉽게 지나갈 구간은 아니고요. 꾸준히 선두팩을 찾아서 쫓아가고 있습니다. 내리막에서 속도를 올려서 에어로 자세로 빠르게 다운힐을 내려갑니다.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진 않지만은 그냥 회복을 하면서 빠른 속도로 다운힐을 할 수 있다는 게 그런 부분이 좋은 템포를 만들어 나갈 수 있죠. 바람소리 굉장히 크네요. 근데 또 풍절음을 줄여버리면 음성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사운드를 세팅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에 고민거리들이 있습니다. 자, 어느새 시합 경과 후 11분이 지납니다. 다시 나타난 깔딱 어필에서 인터벌로 넘어가고, 다시 한번 다운힐, 빠른 속도로 진행이 나왔다. 아무래도 이제 자세나 구조상 MT보다 에어로바이크가 유리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지나갔던 시니어 MTB 선수를 다시 잡아내게 됩니다. 이날 자전거는 에스웍스 벤지 에어로바이크를 타고 힐클라임에 갔습니다. 지금 R1 18 같은 경우에 프레임 교체 중에 있기 때문에 네, 미시령에서 조금 아쉽지만 에스웍스 벤지를 타고 힐클라임을 했어야 됐고요. 다시 한번 내리막, 그래서 빠르게 다운 자세를 잡고, 뒤에 시니어 MTB 선수도 굉장히 자세가 좋아요. 하지만 아무래도 다운힐 속도에서는
에어로바이크가 NTB를 상회하는 것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평지구간까지 페달링 없이 빠른 속도로 가면서 회복과 추격을 동시에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어지는 야구르막, 앞에 다시 한번 한 무리의 선수들이 가고 있습니다. 자, 저 선수들을 목표로 해서 다시 한번 꾸준히 페달을 밟아야 되죠. 야구르막 구간이고 앞선 팩의 속도가 엄청 빠르진 않습니다. 충분히 잡아낼 수 있고요. 네, 심판 선수들, 아니, 심판 차량이 옆을 지나가고, 다시 한번 뒤에도 아무도 없고 앞에는 약간의 거리가 남아있는 상황. 하지만 앞선 이 팩이 이제 선두팩을 추격하는 팩이라기보다는 이제 선두팩에서 떨어진 팩 같은 그런 느낌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제 속도로 가야 되죠. 계속해서 한 선수 따로 잡아가면서 미시령 복격 어필 전까지 최선두 팩에 합류하기 위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 명의 라이더들 지나가고요. 앞서서 보이는 이제 또 다른 한 무리의 팩들, 이 팩은 좀 강해 보이는 느낌이 듭니다. 일단 붙어봐야 알겠지만 거리가 쉽사리 그냥 한 번에 팍 줄어들진 않죠. 네. 이 팩은 좀 추격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선두팩 추격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속도로 가고 있는 것 같고요. 미시령 본격 어필까지는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심박은 180, 181 정도로, 요새 심박이 그렇게 엄청 많이 안 올라가는 걸 생각하면 상당히 힘들게 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잠깐 여기서 이제 미시령 본격 어필 전에 이제 반드시 지나가게 되는 도로 구간에 접어들게 되고요. 그리고 그룹에 모여서 가고 있는데 속도가 좀 빠르지 않죠. 그리고 저기 앞에 한 그룹에 저것이 선두팩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그 그룹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룹을 천천히 내가 끌고 가서 저쪽이보다 한 번에 힘을 줘서, 네, 이렇게 한번 인터벌을 치면서 단숨에 최선두팩에 붙은 다음에 미시령 본격 어필 시작되기 전까지 평지구간과 낙타 구간에서 좀 회복을 하기 위해서 여기서 강하게 힘을 유지해서 추격을 하고, 그리고 네, 드디어 김기환 선수뿐만 아니라 온갖 강력한 순위권 선수들이 모여있는 선두팩에 도착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선두팩 치고는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아요. 네. 이렇게 엄청 파워가 막 200W 후반대 막 이렇게 가는 건 아니고, 파워는 보이는 대로 팩 속에 있으면은 200W, 뭐 앞서서 끌더라도 250W 뭐 이 정도의 템포로 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천천히 왔어도 잡을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뭐 그거는 결과론적인 이야기고, 사실 대회에서 앞선 선수와의 거리가
약간 벌어졌다든지 쳐졌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 그 앞선 팩에서 갑자기 자기들끼리 어택을 한다든지 돌려서 가면서 멀어져 버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상황에 놓인다면은 빠른 시간 내에 앞선 팩을 잡아버리는 게 가장 좋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오면서 굉장히 많은 힘을 소비를 했고요. 약간 뒤로 빠지는 선수 대신에 제가 그 자리를 메꿔 나가게 됩니다. 선두팩의 속도가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이렇게 뒤에 한 선수 한 선수 추노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방금 갑자기 속도가 줄어들면서 바퀴가 겹칠 뻔했지만 다행히도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평지처럼 보이지만 지금 약 4%의 오르막이라서 파워 대비 속도가 그렇게 빠르진 않죠. 본격 어필이 시작되기 전에 다리를 터는 모습이라든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쪽으로 해서 가게 되면은 또 이제 짧은 언덕 두 개를 지나서 그리고 나면 미시령 본격 클라이밍 구간이 시작되게 됩니다. 선수들 약간 오르막에서 인터벌을 한번 하고 다시 한번 그룹이 찢어질 때 많이 듯 하지만 뭉치게 됩니다. 네. 선두팩 여전히 그렇게 높지 않은 페이스. 이 선두팩은 어차피 그 미시령 본격 구간에 가게 되면 미친 듯한 속도로 다시 모두를 찢어버리고 갈 거기 때문에 네, 그렇게 빨리 가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뒤에 아까 제 뒤에 붙어오던 시니어 MTB 선수 또한 이 팩에 합류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야구르막 야구르막에서 지금 가고 미시령 본격 구간까지는 한 약 1, 2km 정도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요. 뒤에서 하나 둘 추격을 성공하고 있는 선수들이 보이죠. 하지만 이 선수들 또한 추격을 하는데 힘을 굉장히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이후에 있는 미시령 본격 구간에서는 또 쉽게 강한 힘을 유지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물론 뒤에서 추격해서 와서 끝까지 붙어간다면 넷타임이라는 경기 특성상 즉 그 기록된 랩 타임으로 순위를 결정시키는 그 대회 특성상 네, 더 유리하긴 하지만 방금 물통이 하나 굴러갔죠? 거기까지 추격을 하면서 힘을 얼마나 쓸 것이냐도 잘 계산을 해야 합니다. 야구르막이 끝나고 내리막이 이어지고 있고요. 내리막에서 조금 앞으로 나가서 회복을 하기 위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다른 시니어 MTV 선수 또한 앞서서 앞으로 이동을 한 상황. 다운힐이 약간 시작되고 아직은 다운힐이 아니군요. 네. 이제 평지가 다시 시작되고 속도가 약간 오릅니다. 큰 선두 그룹을 형성해서 미시령 본격 구간을 향해 이동해 나가고 있습니다. 파워는 그렇게 높지 않고 그렇게 선수들이 부담이 되지 않는 상황.
앞에 마스터부의 최우석 선수, 앞선 있는 그 MTV 선수가 댄싱을 하니까 핸드바가 겹칠 것 같아서 약간 순간적으로 움찔하는 모습이 보여졌고요. 앞에서 페이스가 낮아가지고 어필을 좀 돌리려고. 깔딱 어필 마지막 부분 순간적으로 힘을 내면서 앞으로 나가게 되고요. 자, 왼쪽 자, 여기서 순간적으로 한번 인터벌을 치면서 다운힐에서 거리를 벌려내고 회복할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약간 한 번은 인터벌을 치게 됩니다. 바로 앞에 김기환 선수, 그리고 앞에 외국인 선수, 굉장히 강력한 힐클라임 그 선수죠. 정말 강력합니다. 다운이 시작할 때 약간의 힘을 쓰고 가속을 붙여서 고속 다운이 시작합니다. 저기 앞에 보이는 우선바위라든지 미시령 본격 구간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순식간에 다운힐에서 뒤에 그룹과 거리가 멀어지지만 어차피 다음 어필에서 손쉽게 잡히게 될 거라서 그렇게 엄청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조금 더 한 1, 2초 정도는 더 쉴 수 있다, 그런 거를 목적으로 해서 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내리막 이후에 약간의 짧은 어필, 까딱 어필. 적당히 너무 큰 힘을 쓰지 않기 위해서 파워를 약간 조절해서 가고 있고, 그렇게 낮은 파워는 아닙니다만 뒤에 무서운 속도로 쫓아오고 있는 선두팩 선수들이 눈에 보입니다. 네. 옹호사의 뒤에 바로 붙어주는 또 다른 선수 한 명이 보이고요. 그 바로 뒤를 시니어 MTV 선수가 마크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두 번째, 이 내리막이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미시령 힐클라임 구간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속도가 붙지는 않는 구간이라서 70km, 72km 정도 더 올라가야 되고요. 그래서 이 오르막 구간에 도착하게 되면 이제 정말 여기부터 미시령 구간이고, 온갖 그 괴수들은 앞으로 다 사라지는 그런 구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출발하게 되는 수많은 갤러리들이 다들 화이팅도 외쳐주시고, 여기까지 여기서 이제 제가 첫 번째로 통과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우와 첫 번째로 온다 하면서 굉장히 많은 인상을 줄 수 있죠. 하지만 곧 흐릅니다. 네. 본격 어필 구간에선 흐르기 마련이죠. 이때부터 한 200대 후반에서 300W 정도를 목표로 파워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고요. 자, 맹렬하게 추격해 와서 이제 저를 제치고 갈 공포의 선두팩이 뒤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뒤에는 이제 안드레 마이어스 선수, 지금 김기환 선수와 브레이브 사이클링에서 너를 지옥으로 보내버리겠다라고 보를 내고 지나가는 모습이고요. 이어진 선수, 그 밖에 다른 시니어 선수라든지
온갖 힐클라임에 자신 있는 선수들이 저를 제치고 지나가게 됩니다. 김한수 선수도 앞서서 가고 있네요. 저는 뒤로 빠지면서 이제부터 즐겁고 신나는 흐름 라이딩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미시령 본격 구간이 시작되게 되면은 본격 구간에서 여기를 통과해서 경사도가 조금 올라가는 구간이 있는데 거의 거기서 선두팩하고 그 후위팩, 추격팩이 좀 찢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이 구간이죠. 다리에 힘이 남아있는 사람들은 강하게 인터벌을 쳐서 앞으로 나가고요. 다리에 힘이 없는 저 같은 사람들은 뒤로 흐르고, 위아이스 직원은 영상을 찍고 있고요. 저는 위아이스 자전거가 아니기 때문에 위아이스 사진에 찍히지 않았다는 현실. 어필 오르막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다들 조금씩 멀어지고 뒤에 그 후미 카메라는 조금씩 가까워지고, 보통 이제 그 평지에서는 뒤에서 저를 지나가는 사람보다 앞에서 제게 다가오는 사람이 많다면 어필에서는 그 반대 상황이 펼쳐지곤 하죠. 앞에 김만수 선수, 생각보다 김만수 선수가 이날 컨디션이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자, 약간 경사도가 떨어지는 곳에서 속도를 좀 올려보려고 기어를 변속을 하고요. 시니어 MTB 선수 굉장히 잘 따라 붙고 있죠. 저의 파워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긴 어필을 예상하고 그렇게 강한 파워로 밀어붙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지간한 선수들은 다 뒤에서 따라올 수가 있죠. 이 후방 카메라를 보신다면 많은 선수들이 제 페이스 정도는 따라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따라 붙고 실제로 따라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시령 1클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 타고 가다 보면은 중간에 다리를 건너서 반대편 산등성이로 넘어가게 되는 그 구간인데, 거기가 가게 되면 거의 한 절반 정도 가게 되고, 지금은 꽤나 많이 멀었다라는 생각으로 타면 되고요. 두 명의 선수가 저를 제치고 앞으로 나가고 있고, 저는 흐르고 있습니다. 역시 사정없이 흘러줍니다. 경사도 10% 되면서 케이던스 떨어지고 다리에 부하가 많이 가게 되죠. 아이고 힘들다. 살짝 와리가리 해볼까 그 생각도 하게 되고요. 지금 왼쪽에 또 다른 나이가 있으신 듯한 분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잘 가시죠. 저분도 오르막에서 굉장히 강력해 보이십니다. 케이던스가 높진 않은데 콕콕 한 발 한 발 힘을 다해서 밟아서 저보다 빠르게 올라가십니다. 이게 바로 제가 바로 이 인간계 전투력 측정기, 천상계 수문장 아니고요, 인간계 이제 수문장이자 전투력 측정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TSC 선수, 아까 물통이 떨어졌던 선수인 걸로 기억하는데요. 네, 물통이 안 보이죠? 네. 강하게 가야 됩니다. 파워가 그렇게 높진 않네요. 강하게 가야 된다고 말을 하고 영상을 보는데 역시 파워가 떨어지는군. 뭐 못할 수도 있죠. 뭐 자전거 누구나 다 자전거 잘 타는 거 아니니까요. 잘 타고 싶지만 마음대로 잘 타지 못하는 사람, 그게 바로 접니다. 자, 약간의 안개가 드리워진
미시랭이 클라임. 이날 해가 쨍쨍 쬐는 날씨가 아니었기 때문에 대회를 치르기에는 네, 물 좀 주라고 하셔서 물도 건네드리고, 아무튼 대회를 치르기에는 더할 나위 없는 그런 날씨였습니다. 물도 주고 앞으로 보내고 저는 흐릅니다. 다시 계속되는 미션 어필. 이게 오른쪽 루트 상으로는 얼마 안 남은 것처럼 보이지만 마지막 부분이 다 어필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시간이 꽤 오래 걸려요. 네. 저도 대회 해설을 금방 끝내버리고, 네, 재밌는 부분만 보여드리고 싶은데, 뭐 재미가 있으려면 다른 사람이랑 비슷하게 가면서 막 병리픽도 하고 배틀도 붙고 막 그래야 되지만, 저는 어필에서 사정을 봐주지 않고 그리기 때문에. 자, 잠깐 와리가리도 해봅니다. 아이고 힘들다 이러면서. 확실히 다리가 살아있을 때 꾸준하게 가기 위해서 이렇게 좌우로 지그재그로 긋고 간다면은 좀 좋긴 한데, 일단 다리가 힘드니까 이것도 오래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영상이 이쁘게 안 찍혀요. 영상이 어질어질합니다. 보고 있는 시청자들을 고려해서, 네, 그냥 직선으로 쭉 긋고 가자,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생각은 했지만 몸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힘들어요. 헥헥거리면서 가고 있죠. 숨소리는 세상 힘든데 심박은 그렇게 안 높죠. 자전거를 못 타서 그렇습니다. 이게 벤지 같은 경우에는 오피루스 타고 있으면 자꾸 스포커에서 소리가 나요. 탱탱탱탱 하면서. 이게 정상인가는 뭐 나중에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썩 어필해서 썩 즐거운 자전거는 아닙니다. 좀 무거운 느낌도 있고, 이런저런 스포크 소리라든지 그런 소리들도 나고. 자, 잘 가고 있습니다. 아직 굉장히 잘 가고 있죠. 물론 앞에는 더 잘 가는 선수들이 저렇게 보이지만 나름 잘 가고 있습니다. 나름 잘 가고 있어요. 지금 거의 이 구조로 계속 이 정도의 간격, 서로 간의 간격을 가진 채로 계속 달리게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지금 전방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사이클릭 플라이 12를 쓰고 있기 때문에 후방 카메라로 쓰고 있는 고프로 7보다는 화질이 좀 떨어져요. 확실히 화질과 밝기 부분은 고프로가 사이클릭보다 좋고, 뭐 개인적으로는 뭐 지금까지 나와 있는 여러 액션캠들을 썼지만 고프로를 아주 만족스럽게 잘 쓰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고프로에서 뭐 따로 받거나 스폰 받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지만 뭐 만족해서 쓰고 있으니까 잘 쓰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AS 같은 경우에도 기간 내에서는 묻지마 교환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마음에 들고, 고프로 이야기를 잠깐 했지만 약간 경사도가 떨어졌고 케이던스를 올려서 파워는 최대한 유지하면서 속도를 올려서 진행해 나가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말은 쉽죠? 네, 언제나 이론은 쉬워요. 자, 꾸준히 나지막하게
나지막하게 8% 9%. 네, 아주 나지막하네. 네. 지금 뭐 벽에 들이받을 기세로 벽에 붙어서 가고 있죠. 힘들다는 말입니다. 이제 300W를 넘기는 모습도 별로 보이진 않습니다. 슬슬 배터리가 다 하고 있어요. 경기 시작한 지 약 38분째. 어떻게 보면 좀 더 세게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중간중간 인터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추격을 하면서 사용했던 힘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와서 데미지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뭔가 팅탕팅탕팅탕하는, 그 고속으로 달릴 때 바람을 가르는 소리는 참 기분이 좋은데, 이렇게 저속으로 달릴 때 스포크에서 나는 소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참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아, 물론 그 이 선두백에 벤지 타고 오신 분 저밖에 없더라고요. 점점. 기왕님 같은 경우에는, 김기왕 선수 같은 경우에 SX 타막 디스크 버전을 타고 있고요. 네. 디스크로도 얼마든지 퍼포먼스가 잘 나올 수 있다라는 걸 몸으로 보여주고 계시죠. 다시 한번, 아까 앞서 나가던 선수들은 어느새 저렇게 멀찌감치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올라가는 경사. 미시령 극경사 구간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진 않은데, 직접 타보면은 많다고 느껴지게 되죠. 예, 극경사라 하면 이제 10포인트 넘는 11% 12% 정도의 구간이고, 단지 이제 파워가 부족하게 되면 이렇게 270W, 280W 정도로 밟게 되면 케이던스가 60rpm까지 떨어지게 되는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약간 한 번의 와리가리. 또다시 앞서 나가 있는 선수들의 노려보면서 가고 있고, 뒤에서 다른 선수 한 명이 저를 강하게 추노해서 도착하게 됩니다. 뭐 어필 대회에 나오면 뭐 이런 게 예상이라서 그렇게 놀랍진 않네요. 남지 이제 어필을 잘할 거면은 살을 좀 빼야 되는데, 살은 다음 주부터 빼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살 천천히 빼면 되죠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천천히 빼니까는 천천히 안 빠지더라고요. 그냥 안 빠져요. 네, 살은 천천히 빼는 게 아닙니다. 살은 빡세게 빼는 겁니다. 자, 약간 경사도가 낮았지만 속도가 쉽사리 오르지 않는 것을 보니 이미 털릴 대로 털렸고 희말이 떴고, 그래도 가장 바쁜 거는 호흡 소리, 숨 넘어가는 소리. 지금 오른쪽 지도상으로는 이제 코딱지만큼 나만 보이지만 실제로는 10분 이상 가야 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네. 자, 지금 앞에 오랜만에 좀 앞서 나간 선수들 중에 목표로 삼고 쫓아가 볼 만한 팩이 2명이 보였고요. 보였다는 것이 잡았다는 건 아닙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과 실전은 다르니까요. 그래도 최대한 저 2명이 가까워지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댄싱을 하면서 가고 있는 걸 보니 약간의 경사도가 올라감을 예상할 수 있고요. 실제로 오게 되니까 속도가 느려지죠. 네, 경사도도 올라가고요. 이제 뭐 이 정도 거리가 남았을 때 누군가를 따라잡게 되거나
지나가게 된다면은 결과적으로 저도 힘이 많이 빠져 있고 그 사람도 힘을 많이 쓰다가 빠져 있는 상태라서 그때부터 영혼의 동반자 그런 라이딩이 시작되곤 합니다. 다시 한번 벽에 기댈 것 같은 느낌으로 거의 벽에 달라붙어서 가고 있는 모습이죠. 많이 힘듭니다. 경사도가 떨어지고 기어를 아우터로 변환한 다음에 속도를 올려서 빠르게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됐을 때 한 번에 속도를 올린 다음에 그 속도를 유지해 나가면서 대회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생각보다는 빠르게 가속을 하지 못했어요. 조금 더. 자, 방금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중반부에 있는 다리 지역을 지났고 이번 미시령 대회 같은 경우에는 그 보통은 산 정상에 거의 다 도착해야지 산 정상에 거의 도착했을 때 그 피니시 지점이 보이게 되는데 이번 미시령 힐클라임은 정상이 공사 중인 관계로 거의 한 2.5km 가까이 2km는 아닌 것 같고 아무튼 1, 2km 정도는 줄어든 그런 코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피니시 라인이 그렇게 멀리 남지 않았던 상황이었고요. 네, 그걸 몰랐죠 사실. 그 선수들 대부분이 잘 몰랐습니다. 축소되었다라고는 하는데 이게 실제로 가보기 전에 직접 보기 전에 모르니까요. 자, 지금 무슨 18% 찍히는데 순간 경사도인 부분이고요. 실제로 저 정도의 경사가 있지는 않습니다. 또 한 명의 선수가 저를 패싱하고 지나가고요. 또 그냥 이제부터는 거리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서 최대한 힘을 다해서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자, 이 소리는 배터리가 한 단계 떨어지는 소리고요. 플라이6 같은 경우는 소리로 배터리 단계를 알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네. 그런 소리들이 녹음되곤 합니다. 앞에서 댄싱을 해서 밟고 나가는 스파이더 저지, 스파이더 복장을 입고 있는 다른 선수가 있고요. 갑자기 하나둘 갤러리가 나타나기 시작하죠. 뭐 얼마 안 남았다고 하는데 왜 얼마 안 남았는지 잘 모르는 상황. 눈에 보이기에는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보이기엔 말이죠. 다시 풀이너. 이 DI2와 가민이 연결되어 있으면은 풀아우터 풀이너에서 이렇게 소리가 나게 되는데 그래서 본인도 소리로 아 내가 풀아우터구나, 아 나 풀이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옆에 있는 다른 선수도 아 얘가 지금 풀이너네 이러면서 내 이너를 남에게 알리게 되는 상황들이 오게 됩니다. 개드립 치고 있는데 앞에 선수와 거리가 살짝 벌어졌죠. 네.
이렇게 약간의 낙엽이나 이런 부분들이 쌓여 있고, 보통 봄에 미시령 대회를 하게 되면 여기에 낙엽이나 이런 거 대신에 눈이 쌓였어요. 눈이. 그리고 얼음이 녹은, 그러니까 눈이 녹은 물들이 가끔 흐를 때도 있고, 6월에 하니까 그런 부분들에서는 좀 더 쾌적했던 것 같습니다. 자, 많이 왔습니다. 자, 갤러리들이 많이 보이고, 원래대로라면은 정상은 저기 위여야 되는 상황인데, 사진을 찍는 사람들, 구경하는 사람들, 뭐, 네, 뭐 거의 끝났다라고 하는데, 저는 저기 눈앞에 보이는 저기가 정상인데 왜 여기서 끝난다는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응원을 받으면서 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약 한 굽이 정도는 더 올라가야 될 것 같은, 네, 한 굽이 정도는 더 올라가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고요. 파워가 그렇게 높게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이 높은 경사 구간을 통과하려고 하고 있고, 사람들이 거의 다 끝이라고 하고 있어요. 네, 왜 끝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쪽을 돌아보면은, 자, 앞에 피니시가 보이고, 네, 변속을 하면서, 자, 강하게 들어오고 나면 이제 피니시를 하게 됩니다. 네, 힘들죠? 힘들게 들어왔고, 네, 아이고 힘듭니다. 자, 이렇게 앞에 갤러리 분께서 물도 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다들 이렇게 도착을 하게 됐고, 저는 시니어부가 아니죠. 저는 시니어를 할 수 없는 몸이기 때문에 베테랑고 6위로 2019년 미시령 힐클라임을 마치게 됐습니다. 좀 더 재미있는 영상, 좋은 경기 내용으로 찾아뵙고 싶은데, 생각보다 어필 대회는 여전히 잘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재밌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뭐해? 감사합니다. MTV랑 배틀부터